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동물도 은혜를 기억한다는 걸, 아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부려 한다는 걸.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마리 길고양이와 그 고양이를 구해준 할머니,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다기보다는 조금 불쌍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을 뿐이었죠. 그 고양이는 원래 병원 근처를 떠돌던 길고양이였습니다. 사람을 피했고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골목으로 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길고양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죠. 아마도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많았을 겁니다. 쫓겨나고 돌을 맞고 때로는 발길질을 당하기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고양이도 사람만 보면 멀찍이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죠. 그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차에 치였는지 콘크리트 턱에 부딪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한 채 쓰레기 봉투 옆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요. 아마 그 순간 고양이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끝인가? 길고양이에게 다친 다리는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그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하셨대요. 길고양이를 돕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물릴 수도 있고 핥히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그 작은 생명을 보니 그냥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양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아팠거나 아니면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그 고양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러면서 계속 중얼거리셨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마치 자신의 손주를 다독이듯이요.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의사는 다리를 꼼꼼히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절뚝거리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감염으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연히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비가 얼마인지조차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해주세요 라고만 하셨답니다. 그날 고양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요. 며칠 뒤 고양이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살아갈 수는 있게 된 거죠. 할머니는 그 며칠 동안 매일 병원에 오셔서 고양이를 돌봐주셨습니다. 밥을 챙겨주시고 상처를 소독해주시고 가만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할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사람의 따뜻함을 느낀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 할머니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잘 살아. 할머니는 고양이들 원래 살던 골목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집에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양이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와 고양이는 헤어졌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할머니 집 앞에서 기다렸고요. 밤이면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하시면 멀찌감치 따라가기도 했고요.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신기해하셨지만 점차 그 고양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밥을 챙겨주시고 가끔 쓰다듬어 주시곤 했죠. 그렇게 둘은 말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몸이 안 좋은 날에는요. 고양이가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하시거나 힘들어하시면 고양이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 자신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 잦아지더니 점점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으로 가시던 날, 고양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가시는 할머니를요. 고양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고양이는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골목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떠난 거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병실 창가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처 길고양이려니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할머니 병실 창가에요. 간호사들이 쫓아내려 해도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창가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고요. 밤이 되면 침대 아래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고양이를 알아보셨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 고양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찾아왔니? 고맙다. 고양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의료진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병원에 동물이 들어오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양이를 볼 때마다 상태가 안정되는 겁니다. 힘들어하시던 호흡이 편안해지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더 이상 고양이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묵적으로 허락한 거죠. 저 고양이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양이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고 할머니가 깨시면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때로는 할머니 손을 활짝 핥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도 고양이가 곁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병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다른 층을 돌고 있었고요. 할머니 혼자 그 고통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만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짧고 낮은 울음이 아니라 끊기듯 급하게 울었습니다. 야옹, 야옹, 야옹.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요.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왜 저래? 고양이는 간호사실 문 앞에서 계속 울며 문을 긁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하게, 더 크게 울었습니다. 간호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 고양이 뭔가 알려주려는 건가? 결국 간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나섰습니다. 고양이는 간호사가 따라오는 걸 확인하고는 빠르게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멈추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할머니 병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는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힘겹게 호흡하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酸소 포화도를 확인하니 위험 수치였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과 당직 의사가 달려왔고요. 즉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酸소 공급을 높이고 약물을 투여하고 모니터를 점검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할머니는 간신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어요. 누가 발견했습니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양이가 알려줬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건 고양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양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돌아온 후 고양이를 침대 위로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나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고양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손에 이마를 비볐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게 둘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위기를 넘겼지만 몸은 점점 더 약해지셨습니다. 의료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할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고양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다시 위독해지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양이는 그 순간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요. 의료진은 사망을 확인했고 할머니의 시신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실을 떠났습니다. 침대는 정리됐고 병실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고양이는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띵! 간호스테이션에 짧은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표시된 병실 번호는 이미 빈 병실이 된 할머니가 계셨던 그 반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계 오류인가?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새벽 2시쯤 띵!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같은 병실에서요. 간호사들이 호출 버튼을 점검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봐도 사람도 고양이도 어떤 움직임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출음은 계속 울렸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실 할머니 계시던 방 맞지? 고양이 있던 설마 고양이가? 어느 누구도 확신하진 못했지만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입 간호사가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간호사였죠. 띵!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신입 간호사는 놀라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빈 병실인데? 하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용한 복도, 희미한 조명, 그리고 끝에 있는 그 병실. 간호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빈 침대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며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사라졌던 그 고양이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던 그 고양이. 고양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침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 순간 호출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 간호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고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울었습니다. 야옹. 부드럽고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간호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신기하고 슬프고 따뜻한 기분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잠시 후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호출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도 다시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 병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서는 간호사들 중 일부는 말합니다. 그 병실 앞을 지나가면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든다고요. 누군가 오래 머물다 조용히 떠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요. 아마도 그 고양이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갚고 이제야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할머니가 평안히 떠나시는 걸 확인하고 그제야 자신도 떠난 거겠죠. 동물도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보다 더 깊이, 더 오래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의 작은 생명들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세요.